어제 대통령이 헌재 최종 변론에 역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대신 최종 의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동흡 변호사가 대신 읽었는데요. 박 대통령이 직접 쓴 최종 의견서를 대신 읽겠다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25분간 읽어나갔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이 어렵고 아픈 시절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최순실은 이런 제게 과거 오랫동안 가족들이 있으면 챙겨줄 옷까지 생필품 등 소소한 것들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최 씨가 그동안 사심을 내비치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적이 없어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와서 보니 후회가 됩니다. 최 씨가 인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밝혔답니다. 정 의원님. 역시 그동안 해온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의견을 최종 의견서에 박 대통령이 제출했네요. 처음에는 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지만 그동안에 소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실이 확인이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은 그 동영상에 기록돼서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네. 최 씨가 인사에 관여하는 등 국정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본인이 단정을 하시면서 네. 그 전에는 또 최 씨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는데 이제 와 보니 후회가 된다. 이거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정을 농단했다는 걸 뒤늦게라도 알아서 내가 이제 와 보니 후회가 된다 그래야지. 지금 후회가 되는데 막상 보니까 최 씨가 국정농단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네.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형사재판과 달라서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신뢰 문제에 대해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탄핵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인이 처음에 하셨던 이야기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네. 똑같다라는 거는 네. 그동안에 본인이 어쨌든 억울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샅샅이 사실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그럼 전혀 확인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것인지 저는 아직도 네.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박 교수님께 제가 마저 읽어드리고 답변을 좀 들어볼게요. 네. 박 대통령의 최종 의견서입니다. 전경련 주도로 문화체육재단이 생긴다고 관련 수석에게 처음 들었다. 지금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얘기도 나옵니다. 좋은 뜻을 모아 생긴 재단이 제가 믿었던 사람의 잘못으로 왜곡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선의로, 기업들이 선의로 도왔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이 대목은 이제 박 대통령이 이제 와서 말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네. 핵심 중에 핵심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을 동원해서 그에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적인 동일체다라고 네.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돈은 맞다. 네.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스스로 네. 범행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른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경련이 주도했고 네. 선의를 한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인데 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니 관련 수석에게 처음 들었다니요. 네. 관련 수석이 박 대통령이 지시한 걸 다 적어놨는데 그렇잖아요. 다. 안종범 전 수석의 다 적어놓은 것이고 네. 주변의 인사들이 전부 다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네. 또 안종범 수석도 증언도 했잖아요. 네. 자신은 대통령이 심부름 한 것이다라고. 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얘기를 그럼 청와대 수석에 들었으면 안종범 수석이 다 주도했네요. 그리고 대기업 회장들도 청문회장에서 청와대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요. 당연한 것이죠. 네. 그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끝까지 하는 것은 네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서 야당에서도 뭐냐면 뭐 후한무차다라고 말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은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볼 때 헌법재판소에서 헌재를 농락하는 일부 대리인단의 얘기를 보면서도 착착했을 것이고 마지막에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입장만 대변하는 저기 가서도 당당하고 정말 억울하고 그러면은 네. 충분히 나한테 질문해봐라. 네. 내가 당당히 밝히겠다. 아하. 여기는 헌법재판소니만큼 네. 국민들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줬잖아요. 네. 그거 없이 질문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 다음에 그거 안 되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내 얘기밖에 네. 하면서 이거를 전달해서 읽는 네. 이동업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네. 마지막까지 국민과 싸우는 네. 마지막까지 다시 살겠다고 네. 이렇게 발뺌하는 모습을 볼 때 네. 우리 국민들이 헌재의 권위라든지 네. 대통령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할까 좀 네. 그 대목이 역사에 남는 기록이거든요. 참 아프고 많이 아픕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인사 개입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리고 이 실장님 말씀 좀 들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최순실로부터 공직자를 추천받아 임명한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떤 누구로부터도 개인적인 청탁을 받아 공직에 임명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차은택 씨는 재판에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요청을 받고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을 최 씨에게 추천했다. 이렇게 대조가 되고요. 박 대통령은 최종 의견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순실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공무원들을 면직한 사실도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 지금 대사로 가 있죠. 프랑스 대사인가요? 파리 대사. 박 대통령이 문체부 국과장을 직접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다고 진술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실장님. 네. 2015년 기준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숫자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아하. 102만 명이에요. 102만 명. 네. 그 102만 명 중에 콕 집어서 잘못했다고 한 공무원들이 하필이면 왜 정유라 승마대회와 관련돼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5명이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최순실과 관련해서 또 정유라와 관련해서 그 공무원들만 네. 102만 명 중에 딱 뭐 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하고 네. 인사에 좌천을 시키게 지시를 내렸다는 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차은택 씨는 뭐 완전히 문화부를 좌지우지했죠. 장관도 자기 그 아는 사람 옛날에 뭐 스승이었고 또 차관도 같이 어떤 그 회사에서 있던 사람 또 네. 조문수석까지 네. 자기 어떤 친척을 앉힌 사람인데 그럼 차은택 씨는 누가 소개해 줬느냐? 아니 뭐 최순실 씨 아닙니까? 그 다른 사람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 씨가 아니고 그것도 역시 누군가 그러니까 뭐 정당한 어떤 인사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사실 그거는 뭐 아직도 네. 사실 이 본질에 대해서 이 아하. 사태에 대해서 파악을 네. 제대로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 의원님.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인사 문제 얘기도 나오고 또 미르 K스포츠와 관련한 모든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실 언론을 읽어본 사람들은 거의 외울 지경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처음에 읽어주신 부분 중에 그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마음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왜 그러면 대기업주들이 강요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냈다 그러고 또 우병우 수석을 포함해서 조원동 또 안종범 수석들이 한 말이 지시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청와대 안에선 대통령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무수석 할 때 대통령 보지도 못했다라고 해갖고 왜 그 소위 돌아서는 네. 다시 말하면 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아픔을 겪었다 그러시는데 유명한 사람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신을 처음 당할 때는 배신자가 잘못이지만 똑같은 배신을 2번 당하면 그건 배신당한 사람의 잘못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자체가 안타깝고 유감인데 네. 그래도 의견서 마지막 부분에 대통령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본인의 열과 그 성을 다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네. 백 변호사님께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최종 의견서입니다. 박 대통령의. 20대 초반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를 도와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말하는 거겠죠?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했을 때부터 민원을 점검하고 담당 부서가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던 기존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건 아마 KD 코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반면 최순실 씨는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 때입니다. 2014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KD 코퍼레이션 소개 자료를 한두 차례 이메일을 보냈다. 이는 박 대통령이 회사 자료를 보내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정반대의 얘기 아닙니까 혹시?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해오셨죠. KD 코퍼레이션 문제도 그렇고 YJ 콥스 메디컬 기억하시죠? 박채윤 씨, 그러네요. 김영재 원장의 부인, 그 회사도 그렇고 네.
거기는 그냥 기술력이 좋은 회사여서 그러니까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도와준 거지 네. 최순실하고 관련 있는 줄 몰랐다라는 일관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결국 정호성 비서관이 나쁜 사람이네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강일원 재판관 이와 관련해서 네. 헌재에서 증인신문을 해서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선 부속 비서관이 그런 일도 합니까? 아하. 부속 비서관이 중소기업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질문했었죠. 이중에서 좋은 중소기업 하나 찾아서 네.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추천을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거길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그게 애시당초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이런 말씀들이 뭐지만 이게 눈 가리고 앙수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게 KD 코퍼레이션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을 그렇죠. 했답니다. 네. YJ콥스 메디컬 김영재 원장 박근혜 대통령께 지금 보톡스와 필러시 됐다는 거 자백했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혜택을 못 받아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그러니까 아예 예를 들어서 지금 KD 코퍼레이션이 전혀 최순실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면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그것도 사실 좀 타당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전체에 대한 육성 방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네네. 특정 한 기업을 도와주는 것 자체로 옳지 않지만 네. 그게 하필이면 최순실 씨와 관련돼 있고 최순실 씨가 정호성 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료를 보내고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된 걸 전혀 몰랐으면 정호성 비서관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지금 부하, 그러니까 자신을 모셨던 사람들을 정말 나쁜 사람들로 만드는 얘기들이에요. 저는 이 부분 특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이 부분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박 교수님. 네. 저도 백 변호사 그 멘트가 반드시 해야 할 대목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해서는 안 될 얘기가 너무도 많습니다만은 이 대목도 대통령이 해서는 안 돼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할 사람이에요. 일부 말단 공무원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중소기업을 좀 도와주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보고서 써야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것 또한 변명이고 거짓말이지만 그러나 대통령께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도와주려던 기존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자,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중소기업청은 왜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에. 네. 중소기업 중앙회를 뭐하러 있습니까? 네. 그 단체 속에서 공식적으로 아, 이분 같은 경우는 우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거죠? 그 선정을 하는 것이 통치 시스템입니다. 네. 그게 정책이에요.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최순실 씨가 인연이 있는 헬스 쪽만 줄줄 해가지고 무슨 뭐 YG 네. 메디칼이라든지 네. 또는 KD 코퍼레이션 이런 데 해줘가지고 이것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 진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머지 중소기업들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네. 중소기업 정책을 말살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네. 하나입니다.